반갑습니다. 손승도 힐링TV입니다. 오늘은 웨인 다이어의 치우치지 않는 삶의 통찰을 기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들어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남들 보기에 정말 부지런히 살고 있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난 할 수 있다 확언도 외치고 재테크 책도 읽으며 치열하게 달리는데 이상하게 밤에 침대에 누우면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고 시린 느낌 말입니다. 내가 도대체 뭘 위해 이렇게 달리고 있지? 왜 이토록 열심히 사는데도 내 삶은 자꾸만 삐걱거리는 걸까? 하는 깊은 회의감과 마주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잠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어보세요. 그리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당신의 노력이 모자라거나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가 지금 어느 한쪽으로 심하게 치우쳐 균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영적 스승이자 심리학자인 웨인 다이어 박사는 그의 저서 치우치지 않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이면서도 다정한 진실을 건넵니다. 우리가 원하는 풍요, 건강, 행복은 밖에서 억지로 쥐어짜내어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무너진 균형을 바로잡을 때 저절로 자석처럼 이끌려오는 것이라고 말이죠.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책의 내용을 요약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차가운 현대과학과 고결한 동양 철학, 그리고 웨인 다이어의 영성이 하나로 녹아든 당신의 무너진 삶을 치유하는 인생 처방전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듣는 것만으로도 당신을 짓누르던 강박의 무게가 사라지고 삶이 마법처럼 가벼워지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내 영혼을 치유하는 균형의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생각의 과부하, 뇌를 속이는 결핍의 덫. 우리는 흔히 생각이 많아야 실수가 없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머리를 굴리고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의 실수를 복귀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라고 착각하지요. 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완벽한 치우침이자 뇌를 파괴하는 독입니다.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신호에 민감하도록 설계 되어 있습니다. 이를 부정 편향성이라고 부릅니다. 균형을 잃고 생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때 우리 뇌의 편도체는 끊임없이 위험 경보를 울려댑니다. 마치 흙탕물이 가득 담긴 유리컵을 상상해 보세요. 그 컵 안에 흙탕물을 맑게 만들겠다고 숟가락을 넣어 마구 휘저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은 더 악화될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생각으로 해결하려 드는 행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흙탕물을 맑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그저 컵을 가만히 내려두고 흙 앙금이 바닥으로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웨인 다이어는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걱정하고 계획하는 행위의 이면에는 지금 이대로는 부족하다는 치명적인 결핍의 에너지가 숨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내가 이 생각을 멈추면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이 밀려오시나요?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머릿속의 전원 플러그를 과감하게 뽑아버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생각을 멈추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내 뇌에게 우주의 지혜와 정렬할 시간을 주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결핍의 주파수에서 벗어나 이미 완벽하게 존재함의 주파수로 이동할 때 우리의 전두엽은 비로소 활성화되며 삶의 진짜 해답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감정의 시소에서 내려와 중심을 잡는 법. 우리의 감정은 마치 놀이터의 시소와 같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늘을 날아갈 듯 기뻤다가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바닥으로 추락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이 감정의 굴곡이 심한 것을 두고 인간미가 있다거나 열정적이다라고 포장하지만 웨인 다이어는 이것이 내면의 에너지가 외부에 종속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타인의 칭찬에 과도하게 우쭐해하는 마음과 타인의 비난에 깊은 상처를 받는 마음은 사실 동전의 양면처럼 똑같은 불균형에서 출발합니다. 두 마음 모두 내 행복의 주도권이 내가 아닌 외부에 있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통제 소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 내면에 있는 사람은 외부의 폭풍우가 몰아쳐도 깊은 바닷속처럼 고요함을 유지합니다. 반면 중심이 외부에 치우친 사람은 바람 한 점에도 돛이 찢어지는 뗏목과 같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나를 극도로 분노하게 만들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나 상황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이 되었어 라고 말하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솔직해져 볼까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화를 집어넣은 걸까요? 아니면 당신 내면에 있던 분노의 씨앗을 그저 건드린 것뿐일까요? 오렌지를 꽉 짜면 오렌지즙이 나옵니다. 레몬즙이 나올 수는 없죠. 외부의 환경이 나를 거세게 쥐어짤 때 내 안에서 분노와 원망이 흘러나온다면 그것은 외부의 잘못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시소에서 완전히 내려와 그 시소를 가만히 바라보는 관찰자가 되십시오.
아, 내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라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순간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나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몸과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는 양자역학적 비밀.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은 과학의 영역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많은 현대인이 몸과 마음을 별개의 것으로 분리하여 생각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마음이 아프면 상담을 받으러 가죠. 하지만 현대 양자역학은 우주의 모든 만물이 고정된 고체가 아니라 특정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는 에너지라고 단언합니다. 러시아의 대체의학 학자들과 현대 생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세포는 단순히 영양소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과 감정의 주파수를 실시간으로 받아먹으며 모양을 바꿉니다. 스트레스와 불안, 그리고 억압된 감정은 거칠고 불규칙한 저주파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저주파 에너지가 몸 안에 장기간 체류하면 세포의 정상적인 진동을 방해하고 결국 그것이 물질화되어 암이나 만성염증 같은 질병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반대로 사랑, 감사, 평온의 마음은 매우 높고 고른 고주파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웨인 다이어가 강조하는 치우치지 않는 삶이란 바로 내 몸의 세포들을 이 우주의 근원적인 고주파 에너지와 완벽하게 동기화시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어떤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나요? 매일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면서 몸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라디오 채널을 88.1MHz에 맞춰놓고 91.9MHz의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파수를 바꾸셔야 합니다. 내 몸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그동안 알아채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존재해줘서 고마워 라고 속삭여보세요. 마음의 주파수가 고결해질 때 몸의 세포들은 기적같은 자가치유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관계의 집착을 끊어내는 비움의 미학.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는 가족, 연인, 친구 관계에서 끊임없이 서운함을 느끼고 상처를 받습니다. 인문학적으로 볼 때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고통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과 소유욕에서 비롯됩니다. 웨인 다이어는 진정한 관계의 균형은 상대방을 내 뜻대로 바꾸려는 강박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비움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동양 철학의 노자가 말한 무의이화라는 지혜가 있습니다. 애써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상대를 내 마음에 맞게 뜯어 고치려고 소나귀에 힘을 주어 꽉 쥘수록 모래알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듯 관계는 부서집니다. 대신 손바닥을 활짝 펴고 그저 모래를 올려놓으면 모래는 온전히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로 괴로워하고 계신다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 결핍을 채워줄 도구로 그 사람을 소유하려 하는 걸까요? 타인은 내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세상에 존재하는 인형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걸어둔 기대의 끈을 과감히 싹둑 잘라내십시오. 기대를 비워낸 자리에 비로소 상대를 향한 진정한 존중과 맑은 사랑이 들어설 자리가 생겨납니다. 내가 상대를 자유롭게 놓아줄 때 역설적으로 그 관계는 가장 건강하고 단단한 균형을 잡게 됩니다. 돈과 성공이 저절로 따라오는 풍요의 정열. 많은 사람이 돈과 성공을 얻으려면 피나는 노력과 처절한 투쟁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전쟁터이며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을 밟고 올라서야 한다는 이른바 생존 패러다임에 갇혀있지요. 하지만 웨인 다이어가 도달한 풍요의 법칙은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풍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상태를 풍요의 주파수에 정렬시킬 때 뒤에서 저절로 따라오는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돈을 갈구하는 마음의 심연을 들여다보면 언제나 돈이 없으면 어쩌지? 라는 강력한 빈곤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주는 영리하게도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상태에 응답합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애원하는 기도는 역설적으로 나는 지금 돈이 없어 죽겠습니다 라는 빈곤의 주파수를 우주에 강력하게 방사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우주는 그 주파수를 그대로 증폭시켜 당신에게 더 큰 결핍의 환경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이 밤낮 없이 일해도 늘 경제적 허덕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대한 영적 이유입니다. 진정한 부자들은 이미 내면에 풍요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통장 잔고의 액수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공기, 나를 감싸는 따뜻한 햇살, 길가에 핀 작은 들꽃 하나에서도 압도적인 풍요를 느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내 안에 풍요가 가득 차 흐르기 때문에 외부의 물질적 풍요는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따라 밀려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투쟁과 집착의 손을 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어떤 가치를 베풀고 나눌 수 있을지 기여의 주파수로 전환하십시오. 당신이 세상의 이익을 위해 균형을 잡을 때 우주의 무한한 보물 창고가 당신을 향해 활짝 열릴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공과 우주 에너지의 비밀. 이제 모든 현상의 본질을 깨뜨는 위대한 영적 통찰의 시간입니다. 불교의 핵심 경전인 반야심경에는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암엄한 문장이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결국 고정된 실체가 없는 텅 빈 것이며 그 텅 빈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가 인연에 따라 다시 물질 세계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놀랍게도 현대 물리학의 정점인 양자역학의 발견과 정확히 100% 일치합니다. 천재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은 불멸의 방정식을 남겼죠. E equal mc 제곱. 에너지 E는 곧 질량 m, 즉 물질과 같으며 상호 전환될 수 있다는 이 짧은 공식은 우주의 엄청난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몸과 돈, 환경은 고정된 덩어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순수한 에너지와 생각의 주파수가 잠시 물질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뿐입니다. 웨인 다이어가 말한 치우치지 않은 삶의 종착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득실에 일희일비하며 매달리는 삶은 본질을 망각한 치우친 삶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물질 이전의 근원적 에너지 공간, 즉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순수한 무한의 공간으로 내 의식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거대한 근원의 공간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모든 결핍에서 완벽하게 해방됩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는 원래부터 우주의 풍요 그 자체였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동서양의 지혜가 교차하는 지점이자 인생 최고의 치유입니다. 오늘 밤 당장 시작하는 3가지 균형 습관. 자, 이제 이 위대한 지혜들을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으로 가져와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3가지 실천 처방전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첫째, 아침 5분 생각 가라앉히기, 명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지 마세요.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당신의 뇌는 타인의 정보와 세상의 소음에 치우치게 됩니다. 침대에 가만히 앉아 척추를 바르게 세우고 코로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숨이 들어올 때 우주의 평화가 들어온다. 숨이 나갈 때 내 안의 모든 강박을 비워낸다. 라고 마음속으로 읊조리며 5분간 머물러 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전두엽 주파수를 완전히 리셋해 줄 것입니다. 둘째, 감정방사 차단하기, 관찰자 일기입니다. 오늘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몹시 요동치고 분노가 밀려왔다면 종이와 펜을 꺼내 드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고 쓰지 마시고 내 안에서 일어난 분노를 내가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 라고 문장을 바꾸어 적어 보세요. 주어를 그 사람에서 나의 의식으로 옮겨오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시소에서 내려와 단숨에 내면의 통제권을 회복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셋째, 하루 3번 선제적 감사 외치기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은 초보자의 감사입니다. 진정한 부자와 치유자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순간 혹은 오히려 상황이 좋지 않은 순간에 먼저 감사를 던집니다. 밥을 먹기 전, 길을 걷다가 혹은 잠들기 직전에 이대로 완전히 존재함에 감사합니다. 내 삶은 이미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세요. 이 선제적 감사 주파수가 내일 당신의 삶에 실제로 감사할 만한 물질적 사건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겨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웨인 다이어의 균형의 지혜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아무리 더 빨리 달리라고, 더 많이 가지라고 등 떠밀어도 괜찮습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내 안의 깊은 고요함을 바라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강력한 삶의 마스터입니다. 거친 파도에 흔들리는 배 위에 서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는 그 어떤 폭풍우도 감히 깨트릴 수 없는 완벽하고 거대한 태평양 같은 고요함과 풍요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로 이미 너무나 귀하고 완벽한 사람입니다. 오늘 밤은 그 어떤 걱정도 내려놓고 우주의 따뜻한 품에 온전히 나를 맡긴 채 깊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의 평온을 주셨다면 힘들어하는 소중한 지인들에게도 이 치유의 처방전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따뜻한 사랑의 실천이 됩니다.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당신의 평온과 행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승도 힐링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